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위임과 대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임은 우리가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에게 그죠 권한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운전면허증 그죠 원래는 경찰청장이 갖고 있었는데 지방청장에게 줬다. 그래서 권한이 이전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 소송 제기를 누구에게 하느냐? 경찰청장이 아니고 이제 경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 제기를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임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이때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이제 다음 청장이 오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손쉽게 바꿀 수 없게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임은 중요사항과 전부 위임이 불가하다. 그죠? 왜냐하면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 낚싯대를 딱 물고기에다가 이렇게 한 것처럼 중요하고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놓치지 않는다. 왜냐? 통제를 위해 가지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권한이 이전에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권한이 대리입니다. 경찰 공무원에 대한 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 훈령도 있습니다. 자, 이 대리는 특징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게 특징이다. 그죠? 자, 그래서 상급자가 보조기관, 즉, 상급 보조기관이 하급 보조기관에게 주는 거다. 그죠? 혹은 상급 관청이 보조기관에 주기도 한다. 즉, 경찰청장이 경찰청 차장에게 권한을 주기도 한다. 그죠? 또 경남지방경찰청장이 생활안전과장에게 또 권한을 주기도 한다. 그죠? 자, 이렇게 할 때 이제 이 대리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대리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임의 대리가 있고 법정 대리가 있다. 임의 대리는 편안하게 시키는 거다. 김 대리, 이 대리. 자, 김 대리 일로 와보라. 앞으로 이건 네가 담당해라. 그리고 앞으로 네 업무다. 이거는 앞으로 회계 부분은 네가 담당해라. 편안하게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법률 근거가 필요 없습니다. 그죠? 왜냐? 편안하게 시키니까 우리 회사를 생각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때도 중요사항과 전부 대리는 불가하다. 왜냐? 대리라고 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권한을 주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다 줘버리면 그 김대리의 고유한 업무가 된다. 그죠?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우리 경찰학과가 있는데 본부에서 그 경남도하고 그죠 협약을 해가지고 셉테드 그 용역을 따왔다. 그럼 본부에서는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을 안 놓치려고 할 겁니다. 그죠? 우리에게 감시와 통제를 위하고 자기들도 솔직히 떡고물이 좀 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전부 다 줘버리면은 자, 우리 이제 경찰학과가 경남도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셉테드 프로그램 용역을 따냈다. 그러면 이번에 반대로 우리가 따낸 거기 때문에 본부가 야, 돈 쓰지 마라, 조교 채용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힘들게 따왔는데 너가 왜 간섭을 해야 돼? 이건 우리 거야.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죠? 자, 그런 부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의대리는 중요사항과 전부 대리가 불가하다. 주지 않는다. 자, 근데 법정 대리는 어떻게 보면 좀 쉽습니다. 자, 이건 쉽게 말하면 유고입니다. 유고. 유고는 뭐냐면 경찰청장이 사고가 나가지고 죽었습니다. 또 아니면 사고나 병원에 갔습니다. 이게 없는 겁니다.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인자가 없는 거예요. 2인자인 제가 경찰청 차장인 제가 경찰청장 임무도 하고 경찰청 차장 임무도 하고 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법정 대리는 내용을 보니까 지정대리가 있고 협의회 법정대리가 있는데 지정대리는 보니까 국무총리 유고시 국무총리가 죽었습니다. 그죠? 병원에 갔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자, 이것이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무위원이 그 직을 선기한다. 그리고 국무위원이 여러 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30명이 되겠죠. 행정안전부 장관, 우리 이제 각 부의 장관은 전부 다 국무위원입니다. 그죠? 또 무임속 국무위원도 있는데, 하여튼 그 여러 명 중에서 지명을 하면, 야, 네가 해라.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정대리다. 근데 협의회 법정대리는 한 명으로 딱 찍혀 있습니다. 경찰청장 요것이 경찰청 차장이 그 직을 선기한다. 다른 사람 안 됩니다. 경찰청 차장이 그 직을 선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법정대리는 반드시 법률 근거가 필요하다. 왜 필요하겠습니까? 자, 예전에 1979년도에 11.6 사태에 의해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대통령 요것이 국무총리가 그 직을 선기한다라고 해가지고 지정대리로 헌법에 딱 명시가 됐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그게 없었다고 한다면 그때 전두환이 자기가 바로 대통령이 됐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법으로 정해져서 어쩔 수 없이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직을 선계받았고 그걸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두환이. 자, 그런 것처럼 아주 중요한 사람들은 유고시를 대비해 가지고 1인자가 누구냐 2인자가 누구냐 이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죽고 나면 부통령이 그 직을 선계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법정대리도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중요사항과 전부 대리가 왜 법정대리가 가능하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없어요.
1인자가 없어요. 사고 나서 죽었어요. 그죠? 병원에 갔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다 해야 될 겁니다. 그죠? 이게. 자, 또 예전에 또 박근혜 대통령이라든지 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없는 겁니다. 사고가 나가지고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자, 근데 제가 예를 들면 국무총리인데, 나는 오리지널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국방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또 재정에 대한 경제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라고 해버리면 북한이 막 쳐들어오고 아니면 간첩선 난파하고 있을 때 감당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치 내가 정식 오리지널 대통령은 아니지만 진짜 대통령인 것처럼 모든 걸 다 해야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사항과 전부 대리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사항과 전부 위임을 한번 보면, 전부 대리를 보면, 자, 이미 대리는 좀 전에 본 건데 어떡합니까? 그죠? 불가능합니다. 왜냐? 위 사람이 두 눈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과장이 있고 부장이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이 시킨 걸 제가 하기 때문에 중요사항과 전부 대리는 가능하지 않다. 그죠? 자, 근데 법정 대리는 어떻게 합니까? 미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유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요사항과 전부 대리가 다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요한 특징은 뭐냐? 권한의 이전이 없다. 그래서 이 권한의 이전이 없다는 건 뭐냐면 또 소송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자, 예를 들면 제가 경찰청 차장인데, 자, 경찰청장 유고를 당해가지고 제가 일을 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그럴 때 시민은 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 제기를 하느냐, 아니면 경찰청 차장을 상대로 소송 제기를 하느냐, 이게 법적으로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 제기를 한다. 실질적으로 차장이 담당하고 있으니까 같은 사람이죠. 하지만 법적으로 소송은 권한의 이전이 없기 때문에 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 제기를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위임과 대리는 이제 방금 저 소송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임은 권한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수임관청이 받을 숫자니까 위임을 받았으니까 수임관청입니다. 그래서 권한이 이전됐습니다. 자, 그럼 시민은 누굴 상대로 소송 제기를 하느냐? 저 운전면허 같은 경우에 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 제기를 하느냐? 아니면 경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 제기를 하느냐 했을 때 위임은 권한이 넘어가기 때문에 경남청장을 상대로 소송 제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가장 어려운 건 P자입니다. P자. 수임관청을 다른 말로 피위임관청이라고 합니다. 근데 P자는 뭐냐면 당할 P자입니다. 당할 P자. 그래서 우리가 원고, 피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는 뭐냐? 고소를 당한 사람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재판 같은 경우 피고인 나오시오. 그럼 피고인이 뭡니까? 고소를 당한 사람인 겁니다. 고소를 당한 사람. 그죠? 당할 피자니까. 자, 그래서 이제 위임관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죠? 저 상급관청인 위임관청이 제 입장에 봤을 때는, 저 경찰청장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방청장은 위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위임을 당한 관청입니다. 그래서 피위임관청입니다. 그럼 이때는 핵심은 뭐냐면, 누가 상급관청이냐 하급관청이냐 이걸 여러분이 구별하시면 됩니다. 이게 키워드고 포인트입니다. 즉 위임관청이 상급관청이냐 피위임관청이 상급관청이냐 이걸 여러분이 구별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위임관청이 당연히 상급관청이 되겠죠. 경찰청장이 됩니다. 피위임관청은 지방청장이 됩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대리입니다. 자, 대리는 권한 이전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시민이 소송 제기를 누구 하느냐? 경찰청장을 상대로 하느냐? 아니면 경찰청 차장을 상대로 하느냐? 아니면 경찰청장을 상대로 하느냐? 생활안전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느냐? 했을 때 대리는 권한 이전이 없기 때문에 상급관청인 그죠? 아니면 상급자인 피대리관청을 상대로 소송 제기를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피대리관청 그죠? 대리관청, 뭐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때도 역시 제일 어려운 말이 P자입니다. 그럼 왜 관청이라는 말을 쓰느냐? 방금처럼, 상급자가 보조기관, 그죠? 하급자에게 하는 건데, 왜 관청에 쓰느냐? 근데 관청도 이런 대리, 받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경찰청장이 공식적으로 권한을 주는 게 아니고, 위임을 통해서 주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야, 김청장 일로 와봐라. 니 내하고 친하지. 요건 네가 좀 앞으로 담당을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자, 그럼 이제 이제 P자입니다. 자, 피대리관청이다. 자, 이때는 피대리관청이 상급관청이냐, 즉 상급자냐, 아니면 대리관청, 대리자가 하급자냐. 자, 이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관점이 실제로 일을 하는 김대리의 관점에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편합니다. 자, 김대리, 이대리가 실질적으로 일을 막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 근데 이 김대리 입장에서는
나에게 일을 시킨 과장, 부장 보니까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리를 당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리를 당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피대리 관청이 상급자가 되고 상급 관청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위임 같은 경우는 이제 일을 주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내가 이제 권한을 갖다가 막 10개를 갖고 있는데, 그죠? 만약 우리 학교는 경남대학교 총장님이다. 근데 이걸 갖다가 경찰학과에도 주고, 뭐 행정학과에도 주고, 법학과에도 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일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관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하 직원은, 그죠? 아니면 하급 관청은 피위임 관청이 되는, 그러니까 위임을 당한 관청이 됩니다. 그런데 대리 같은 경우는 김대리, 이대리가 중심입니다. 일을 하는 김대리, 이대리, 즉 실무자가 관심입니다. 관점이. 그래서 일을 하는 김대리 입장에서 봤을 때 나에게 일을 시킨 사람, 즉 상급자인 과장, 부장, 그죠? 경찰청장, 뭐 지방청장은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리를 당한 사람이다. 왜냐? 당할 피자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어려운, 이걸 왜 길게 설명했느냐. 우리 이제 경찰 간부 시험이라든지 우리 경찰학교에서 가장 어려운 표현 중에 하나가, 자, 이 문제입니다. 대리관청은 피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자기 이름을 행한다. 자, 이게 O냐, X냐. 혹은 피대리관청은 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자기 이름으로 행한다. 이게 O냐, X냐. 이걸 이제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이때 여러분들은 대리관청, 피대리관청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치환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리관청은 여러분이 생각을 하십시오. 자, 이게 하급자냐, 하급관청이냐, 아니면 피대리관청이 하급관청이냐, 그죠? 자,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리관청은 김대리, 이대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급자가 되겠죠. 그럼 당연히 피대리관청은 상급관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리관청은, 즉 하급자는 상급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자기 이름을 행한다. 이렇게 치환이 된다는 거죠. 즉 대리관청은 하급관청, 피대리관청은 상급관청, 이렇게 치환이 되니까 대리관청은 피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자기 이름으로 행한다. 이렇게 됐을 때 하급자는 상급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자기 이름으로 행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O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위임, 대리, 정결, 대결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자세히 보면 이제 위임하고 대리 구별할 때는 권한의 이전 유무입니다. 그죠? 권한의 이전이 있으면 위임, 대리는 이름이 이전이 안 된다. 자, 근데 자기 이름으로 된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교장 대리 홍길동 교감, 혹은 경찰청장 대리 홍길동 경찰청 차장, 이렇게 해가지고 대리는 자기 이름으로 외부에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소송 제기 누가 당합니까? 그죠? 관청이 경찰청장, 교장이 소송을 당하게 된다. 그죠? 소송의 당사자가 된다. 자, 정결이 있습니다. 그죠? 이건 너무 루틴한 일이라는 거예요. 일이, 예를 들면 일일 명령, 근무 배치표, 이런 것들 계속 루틴하게 사람 이름은 바뀌지 계속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은 경찰청이, 야, 뭐 이런 것도 내한테 갖고 오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야, 니가 알아서 해라. 그게 이제 정결이다. 전적으로 지가 결제한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경찰서장이 예를 들면 경무과장에게, 야, 경무과장, 이건 네가 결제해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고난 이전이었고, 자기 이름이 안 되고, 일시부재가 아니다. 그래서 일시부재가 뭐냐면, 제가 예를 들면 경무과장인데 휴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출장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대신 결제할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대결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의대리 같은 경우는 지휘감독, 그죠? 이게 가능하고 복대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임의대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편하게 김대리, 이대리가 쉽기 때문에 상급자가 지휘감독이 되고, 그죠? 복대리는 예를 들면은 제가 과장에게 줬는데 이거 네가 해야 되는데 과장이 또다시 계장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복대리는 안 된다. 그래서 대결 문서를 보면 공석인, 국장, 과장 등의 이제 권한을 하는 직무대리자가 하는 것이 대결이 가 있고, 또 이렇게 정결 문서, 그죠? 정결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또 대결 또 이렇게 있다, 그죠? 대신 결제한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위임과 대리 이렇게 봤고, 다음 시간에 이제 훈련과 직무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